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조금 자주 만나 뵙고 싶긴 한데 제 주업이 이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 이렇게 잊어먹을 때쯤 해서 가끔씩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건강의 제1 관문,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제1관문이니만큼 이 영상은 좀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건강의 제1관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게 되고, 또 영양소들의 흡수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고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의 제1관문은 뭐냐? 소화입니다. 소화를 잘 시켜서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그리고 잘게 쪼갠 영양소들은 흡수가 잘 되게 되고, 흡수가 잘 된 이 영양소들은 각 세포로 전달이 되어서 대사 활동을 하고 이게 그 에너지를 만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잘 거칠 수 있게끔, 이게 건강의 제1관문이 됩니다. 그 건강의 제1관문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바로 위산이 되겠습니다. 위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위산, 음식물이 나오면 위산이 쏟아져 나와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제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식도 관략근을 닫는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식도의 관략근입니다. 식도 관략근인데, 여기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위벽에서 위산이 분비가 되겠죠. 위산이 분비가 되고, 위산이 분비가 되면 이 식도의 위문은 이렇게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닫히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이 위산이 적을 경우에는 식도 관략근이 이렇게 열려 있게 됩니다. 열려 있게 되면 이 위산이 역류를 하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역류를 하면 이 부분에 염증을 생기거나 굉장히 속쓰림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산의 분비자는 나이가 들면 위산이 또 줄어들게 되고, 또 스트레스도 관여를 합니다. 스트레스도 관여를 하고, 특정한 약물을 먹을 경우에도 위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산이 줄어들면 식도 관략근이 닫히지 않는다. 이 위산이 이 벽의 신호를 보내서 식도 관략근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생각했던 것과 반대일지 모르겠습니다. 위산이 많아서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산이 역류하는 것은 맞죠. 역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위산이 역류를 하려고 하면 이 식도 관략근이 열려 있어야 된다. 식도 관략근이 열려 있는 이유는 위산이 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치료는 반대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오히려 HCL을 촉진하는 촉진제를 먹어서 위벽을 HCL이 자극하게 하고 이 식도 관략근을 닫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HCL의 제산제를 써서 줄여버리게 되면 정말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벽의 위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식도 관략근이 닫히지 않는다. 이 부분은
관련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그 박사의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위산의 역할은 살균과 소독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음식물이 이렇게 쏟아져서 들어왔을 때 위산이 적정하게 분비가 되면서 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것을 살균합니다. 살균 소독하죠. 자, 여기서 살균 소독의 의미가 얼마나 크냐. 살균이 되지 않으면 이 음식물에 있는 곰팡이들이 발효를 하게 됩니다. 음식물들에 들어있는 이 세균들이 발효를 하게 되는데, 썩는 거죠. 썩는다. 이게 좋은 말로 발효인데, 이게 썩는다. 위에서 썩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패하는 거죠. 뭐, 부패하면은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가스가 차죠. 뭐, 젖산의 형태로 이렇게 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가 차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식도로 가겠죠. 식도를 타고 식도 관략근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이 식도 부위에 상당히 불쾌감을 주면서 특정한 속쓰림과 상처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자꾸 싱겁게 먹는다. 자, 음식을 싱겁게 먹으면 이 썩는 증상이 더 진행이 빠를 거다. 그나마도 뭐 HCl이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금기라도 있으면 이게 덜 썩을 텐데, HCl도 적고 적고 소금기도 적고 그러면 또 설탕은 겁나게 먹죠. 설탕은 겁나게 먹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발효의 그 먹이 아닙니까? 이게 세균의 먹이죠. 그러면 또 부패가 더 잘 진행되겠네. 그래서 싱거운 음식들을 먹고, 또 이게 2중 3중의 고통이다. 이게 2중 3중의 고통이 된다. 이 2중 3중의 고통을 누가 주느냐? 답답하죠. 자, 그 다음 음식물을 소화한다. 이 HCl 음식물을 소화한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이거 좀 지우고 합시다. 지우고, 여기서 기억할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꼭 기억하세요. 위산의 분비가 적어서 위벽의 신호를 적정한 이 신호를 보내지 못하면 이 식도 관략근이 열린 상태가 되게 되고, 이것이 HCl이 위산이 역류할 수도 있고, 또 살균 소독력이 부족하면 이 음식물은 위장에서 부패한다. 그런 것들이 위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시작은 어디냐? HCl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HCl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HCl의 생성 기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위장이고, 이 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또 이 한 부분의 셀을 또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플라이어텔 셀이라고 하는데 그냥 P셀이라고 하겠습니다. 플라이어텔 셀. 이 HCl을 생성하는 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P셀에서 뭘 하느냐? HCl을 만듭니다. HCl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만드느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학식을 써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화학식 구조를 다 몰라도 좋습니다. 몰라도 좋지만 이러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는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째 HCl을 만들기 위해서 이 혈액에 있는 CO2를 P셀, 이 P셀입니다. P셀에서 가지고 와서 이 P셀은 내부에 H2O 물이죠. 물과 반응을 해서 이 수소 분자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CO3 마이너스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Cl을 가지고 오게 되죠. Cl 마이너스를 가지고 와서 이 염소 채널을 통해서 Cl 마이너스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H 플러스는 이 프로톤 펌프를 통해서 H 플러스가 나가게 되죠. 이렇게 Cl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밖에 있는 칼륨 하나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ATP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프로톤 펌프를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P셀에서 자, H와 Cl이 나왔습니다.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위 벽에 어떤 주머니가 있어서, 이런 주머니가 달려 있어서 이 HCl을 저장하고 있다가 이렇게 분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H와 Cl이 이 P셀에서 분비가 되면 요것들이 이렇게 잘 반응을 하니까 HCl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벽 세포를 보면 H 플러스가 나오고 Cl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HCl이 이렇게 위산이 착착착착 P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HCl이. 자연은 여기 보면 이 CO2를 쓰죠. CO2는 우리가 버리는 건데, 산소를 사용하고 나서 버리는 건데, 또 CO2는 또 우리 이 pH 조절에서도 중요하게 관여할 수 있는 조절 인자가 될 수 있는데, CO2를 씁니다. 요즘은 또 탄소 저감화 정책이라 그러냐요. 하여튼 저 새끼들은 별로 정책을 다 만들어내요. 사람이 호흡을 하여서 CO2를 내뱉으면 나무들은 또 그 CO2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산소와 반대되는, 호흡할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거죠. 탄소 저감화 정책은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CO2를 이렇게 활용합니다. 참 우리 인체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자, 그 다음 이 CO3는 또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요 CO3는 또 나트륨이 붙어서 탄산수소 나트륨 NaH 되지, NaHCO3 더 있을까요? NaHCO3 형태로 또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이 Cl- 이거 얻기 어렵다. 음식을 통해서. 어디에서 얻어야 됩니까? 이거 소금을 통해서 얻죠. 자, 여기서 CO3 처리하는 거, 이거 나트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어디에 썼습니까? 이거 소금에 썼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HCl을 생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뭡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이 왜 NaCl로 이루어졌습니까? 건강으로 가는 첫 관문은 뭐다? HCl이다. HCl을 만드는 거는 뭐다? 소금이다. 자, 우리 주제가 소금이죠. 소금. 또 소금 나왔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금은 건강으로 가는 첫 관문이다. 이것 이외에도 정말 중요한 기전들이 많지만, 이 CL이 없으면 위산을 만들지 못한다. 소금 속에. NA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고기나 또는 다른 어떤 식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전이 좀 있지만, CL은 얻기가 되게 어렵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소금이 없으면 위산이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는다.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으면 이 식도 관략근은 열려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게 많다. 그러면 위산이 밖으로 역류하거나 싱겁게 먹은 음식들은 여기서 뭐한다? 부패한다. 그래서 이 HCl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는 NaCl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화학식까지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산제다. 제산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위산이 식도관략근이 열려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중화시키죠. 알칼리로. 알칼리 물질이죠. 산성이니까. 우리 위는 pH가 얼마입니까? 위산은 HCl은 pH가 뭐 1에서 2.5 정도의 강산성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강한 알칼리로 반응을 시켜서 중화를 시키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제산제는 어떤 게 있느냐?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PaLPO4 이런 것들, MgOH2, MgOH2 수산화 마그네슘 을 쓰는데 이 알루미늄 이거 호일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 굉장히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부어서 이렇게 중화를 시킨다. 자, 여기서 중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계속 반복합니다. 이 부분이 자극을 못 받는 거죠. 시그널을 못 받으면 이 관략근은 다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중화를 시켜버려요. 이제 뭐 일시적으로는 그렇죠. 괜찮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왜? HCl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는 제산제가 아니라 HCl을 더 잘 생성될 수 있는 보조식품을 먹어줘야 된다. HCl 보조식품 있죠? HCl을 잘 생성시킬 수 있는. 근데 반대로 제산제를 투여하니 이게 중화가 되고 음식물은 더 잘 썩겠죠. 거기다가 자극을 못 받으니까 이건 계속 열려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이 위산이 다음 12장으로 가겠죠. 음식물이 12장으로 가는데 12장에서는 이 HCl의 자극을 받습니다. HCl이 자극을 받으면 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 세크레틴은 다시 중탄산점을 내놓아서 위산을 중화를 해서 다음 단계로 소화 과정을 보냅니다.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과정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12장이 제대로 HCl의 농도의 시그널을 받지 못하면 이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돼요. 이게 다음 단계가. 그러면 이 다음 단계에 진행이 안 되니까 HCl 농도가 높은 채로 12장의 음식물이 유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12장 염이 되겠네. 12장 염이 될 수 있죠. 12장 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산성이 좀 강한 채로 소장을 쭉 훑고 내려가면 이게 미생물도 우리 좋은 미생물도 다 죽겠네. 그리고 다음 시그널로 또 이 12장에서 위산 쪽으로 또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위산 적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시그널이 제산제를 썸으로 해서 이런 모든 그 시그널들이 망가져 버리는 거지. 의학은 좀 지우고 할까요? 열받네. 자, 지우고 지금의 이 의학은 거꾸로 해라. 거꾸로. 제가 뭐 그러죠. 거꾸로 해라. 이 싱겁게 먹으라 그러면 짜게 먹고 또 지방이 나쁘다. 이 새끼들 웃기는 놈들 지방이 나쁘다. 그러면 지방 좋다.
뭐 또 콜레스테롤이 나쁘다. 그럼 반대로 콜레스테롤 좋다. 저염식은 당연히 비참한 거죠. 저염식은 반대로 고염식을 해야 된다. 아, 고염식이라 그러면 또 오해할라. 적당히 먹으라, 적당히. 그래도 좀 짜게 먹으라. 자, 우리 몸은 뭡니까? 하나의 좋은, 관현악당 같다. 관현악당.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 긴밀하게 상호 움직인다. 기관과 기관계들이 전부 다 긴밀하게 움직인다. 여기서 위산이 나와서 자극을 하고 12장에 가서 중화시키고 중화시킨 후에는 너는 적게 위산을 내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말 긴밀한 메커니즘이죠. 끝내주죠. 이런 메커니즘들이. 그런데 누가 방해하느냐.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하고 개판을 쳐버리니까 뭐 정상인이 될 수 있나? 이게 정상인이 될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이 재산제 그리고 또 뭐죠? 이 HCL을 줄이기 위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HCL을 줄이기 위해서 자, HCL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걸 H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P셀에서 이걸 억제시켜요. 이거를 이 프로톤 펌프를 억제시키는 약. 자, 그리고 여기 또 HCL을 촉진하는 ECL 셀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시켜. 뭐냐? 이 구멍을 쳐막는 거지. 이게 응? 신경계에 있는 구멍을 쳐막는 거지. 이렇게 잘 안 움직이게끔 HCL을 적게 생산되게끔. HCL은 우리 이 P셀에서 프라이어텔 셀에서 생산을 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처막는다고. 이 약들, 이 메디슨. 이 약을 처막는다고. 이 구멍들을 처막는다고.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 같은 이거를 다 깨트려 버리는 게 뭐다? 약이다. 이거를 무슨 의학이다? 이거는 미개한 의학이다. 이거는 미개한 의학이지. 자, 여러분들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검증이 안 된 이 예방주사를 검증이 안 된 거를 겁도 없이 맞잖아. 그죠? 맞았는데 의사들은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나야 되는 거지. 이게. 나는 개인이지만, 성능이 그래도 좋은 이 암시아 현미경 이 2대가 있고, 뭐 위상차 현미경까지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다 제가 구별을 하고, 이걸 봅니다. 나는 이게 뭔지, 뭐가 들었는지 한번 봅니다. 근데 이게 증명이 안 된 걸 사람들한테 놓을 수 있느냐 말이죠. 증명이 안 된 걸 여러분들은 정맥으로 그냥 막 찔러 넣죠. 그런데 소금 좀 먹으라 그러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의사하고 친하지도 않고, 내가 이 기능의학 하는 분들 있죠. 기능의학, 뭐 비타민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뭐 비타민 먹지도 않지만 뭐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지 내가 이거 뭐. 그리고 그 부형제는 뭘 넣어가 만들었는지 뭐 하고 섞었는지 천연물인지 합성물인지 내가 알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비타민 안전하다 그러는데 뭐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내가 이 비타민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의학 하는 사람들도 소금 이야기 좀 해야 돼요. 소금 이야기를. 건강의 제1관문을 이해도 못하고 건강의 제1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흡수도 안 되는데 HCL이 없는데 흡수가 되나? 그리고 비타민 소화가 안 되는데 건강 보조제 먹는다고 흡수가 되나? 흡수가 안 되고 오줌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 아, 그래서 저는 그러죠. 이거부터 좀 이야기해 줘라. 자,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러죠. 소금을 먹으라 그러면 자, 죽염을 먹어라. 죽염 팔아 먹으려 그런다 그러겠지만 팔아먹어 부자 좀 되자. 소금에도 종류가 있다. 소금에도 종류가 있으니 종류를 좀 가려서 먹어라. 그리고 내 기능의학 하는 사람들 이거 이야기하면 나를 촌놈이라고 하는데
좋다. 그런데 여기 관련되어 있는 논문이 많다. 한번 봐라. 논문 뭐 그러면 업체에서 만든 게 아니냐. 그럼 기능의학이 뭐 비타민은 업체에서 만드는 논문들 아닌가? 여기 어디 있노? 여기 이 제약 이 메디슨은 제약회사가 던져준 논문 아닌가? 그래 따지면 한정도 없다. 그러나 좋은 논문들도 한번 가려서 뭐 비판적으로 읽으면 되잖아. 비판적으로.